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 성향을 띤 대법관들의 임기가 대부분 28년 이후라는 사실. 이재명의 선거법 2심 말도 안 되는 무죄 판결로 아직까지 분이 가시질 않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런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네요. 아직까지 망연자실하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소식이니까 마음을 좀 진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이 이재명의 선거법 2심 판결 이후 불과 26시간 만에 이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엉터리 판결이다라 하여 상고를 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생각해도 그 판결은 정말 전 국민을 호구로 취급하는 바보로 취급해버리는 판결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한평생 법밥을 먹고 범죄 혐의자들을 잡아왔던 올곧은 수사기관의 인력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보란듯이 거의 만 하루 만에 상고를 내 반드시 대법에서 이 판결을 뒤집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맡게 될 대법원, 즉 대법관들의 성향을 좀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대법관들의 성향을 들여다봤더니 이거 이재명 식은땀 줄줄 흐르겠는데요. 우리도 자꾸만 이재명이 절벽 끝에서 살아 돌아와 짜증이 나고 지치지만 저쪽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2심 무죄 판결 애써 받았더니 대법은 그야말로 태산, 이재명으로선 너무 큰 장애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 표 보시죠. 좌측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들의 성향을 나타낸 표고, 우측은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대법관들의 성향을 나타낸 표입니다. 출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영상에서 따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측 김명수 시절 대법원장 포함 총 14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을 띠는 재판관은 5명에 불과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7명 중 5명이 보수 성향을 띤 재판관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14명 중 대법원장 포함 9명의 대법관들은 모두 다 진보, 좌익 성향을 띤 재판관들. 그러니까 저때 대법원이 개판 5분 전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오른쪽으로 와보시죠. 마용주가 아직 미임명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총 13명의 대법관들이 있는데, 이 중 보수 성향을 띠는 대법관이 대법원장 포함 무려 9명이나 된다는 사실. 마용주가 합류하더라도 9대5로서 사실상 좌익 진영에 있어서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라는 사실. 벌써부터 여러분 이재명 등 뒤에 식은땀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네,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건 이 법의 정점에 서 있는 13명의 판사들이 과연 이재명 선거법 2심의 판결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4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들은 제껴두더라도 9명의 보수 재판관들이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벌써부터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긴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재명으로선 재앙과도 같은 판결을 내리겠죠. 대법원을 지휘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수 성향의 판사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임을 하자마자 재판 지연이 되는 현 상황들을 최대한 타개하겠다라는 의지를 정말 여러 차례 피력을 했었죠. 마치 이재명 보라는 듯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에 앉자마자 비교적 빠르게 이재명의 재판들이 흘러갔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지금 이재명 하는 꼴이 어때요? 제가 그랬잖아요. 재판 불출석 28회, 송달 문서 미수령 26회, 기일 변경 신청 9회, 위헌 법률 심판 제청 2회, 그리고 재판 증인 출석도 연속해서 토끼며 과태료까지 2번이나 물고 있고, 이런 이재명의 뻔한 재판 지연, 개수작질, 범죄 혐의를 피해가려는 수작질을 과연 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왜 저 많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그걸 모르고 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고 문제가 잇따라 인지를 하고 있겠죠. 2심을 무죄로서 피한 이재명 대법관들의 성향 파악은 이미 다 끝냈을 테고, 수적으로 열세라도 너무 열세인 지금 이 상황 아무래도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고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헌재에서 좌편향 재판관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에 겨운 상황인 것처럼 저쪽은 지금 상당수의 대법관들이 보수 성향을 띠는 것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 성향을 띤 대법관들의 임기가 대부분 28년 이후라는 사실. 이 말은 여러분 이재명 선거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다른 사법 리스크들, 범죄 혐의들 역시도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이재명으로선 굉장히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결코 이재명이 마냥 웃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한편요, 언론에서는 지금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카더라 통신으로 도는 찌라시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엔 사실인 것도 두루 있을 거고 좌익 진영에서 여론을 잡으려고 고의로 퍼뜨리는 찌라시들도 있을 텐데, 요거 하나 소개해 드릴 만하네요.
지금 헌재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잡히지 않는 이유는 인용 의견으로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인의 재판관들이 기각의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영배와 이미선이 퇴임하기 전까지도 결정이 나지 않을 거라는 말이 들려오는 상황. 민주당으로선 악재죠. 이들이 퇴임 전까지 마은혁을 임명해야만 6대3 인용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들리는 카더라 통신으로는 만약 4월 18일까지 탄핵 선고가 없을 경우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포함한 대통령의 목 2명의 재판관, 즉 문영배와 이미선 후임을 곧바로 임명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결국 인용파는 정정미, 정계선, 마은혁 3사람이 될 거고 김영두를 포함하더라도 4명. 반면 기각파는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그리고 신임 재판관 2명 해서 5명. 김영두가 돌아선다면 최대 기각 6인을 확보 가능하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재명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 명령을 이행하겠다라느니 혹은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라느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수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법조계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로만 알고 가세요. 탄핵 심판이 빠르게 나오지 않으면 혼란이 계속될 테지만 섣부르게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미래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 뒤는 아예 없어요. 혼란이 조금 더 되더라도 확실한 방법을 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과 이재명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냥 국가 멸망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저들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비판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샤인투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